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야스라이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나인핸드의 이재훈입니다. 야스라이브는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청년 세대와 문화인들을 응원하기 위해 기획된 라이브 스트리밍 토크쇼입니다. 시각예술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면서 각자의 영향력을 만들어가고 계신 세 분의 창작자분들을 오늘 모셔볼 예정인데요. 일러스트레이터 신모래 작가님, 콜라주 아티스트 선호탄, 그리고 센바이펜 작가님께서 함께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본행사는 제가 있는 이곳 나이키 스니커즈 홍대와 마포구가 함께합니다. 오늘 토크는 1대1 형태로 인터뷰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각 토크 막바지엔 나이키 스니커즈와 아티스트 분들이 함께 준비해 주신 소중한 경품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끝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게스트를 바로 소개해 볼 텐데요.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평소 일러스트레이션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누구나 알 법한 작가님이죠. 특유의 몽환적인 분위기와 색감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고 계신 일러스트레이터 신모래 작가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네, 자기소개 한번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림 그리는 신모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만나뵈어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 안에 작가님의 이야기를 가능한 많이 전달을 하고 싶어서 저희가 질문을 엄선하고 또 엄선을 해봤어요. 네. 그래서 조금 제가 질문 공세를 많이 드릴 예정인데 네. 조금은 힘드시더라도 끝까지 같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드려볼게요. 네. 제가 알기로 작가님께서는 그림을 전공하시지는 않으셨다고 들었어요. 네. 저도 뭐 매거진에서 하신 인터뷰를 보고 알게 된 사실인데 꽤나 신선하게 다가왔던 기억이 납니다. 네. 혹시 어떤 전공을 하셨고 또 어떻게 그림을 업으로 삼게 되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시각 디자인 전공을 했고요. 우선은 근데 생각보다 이제 디자인과가 그림을 그리는 빈도가 좀 적어서 그냥 저 나름대로 하고 싶은 거 뭐 책 만들기나 그렇게 하면서 발표를 하다가 이제 타블렛을 어느 날 선물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그걸로 디지털 일러스트레이션을 하면서 이제 SNS를 이용하면서 이게 조금씩 퍼져 나가면서 이게 갑자기 일이 된 케이스였어요. 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아시는 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활동 초기에 사실 트위터를 통해서 크게 알려지시기도 했잖아요. 네네. 그리고 트위터뿐만 아니라 평소에 이제 많은 분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그림으로 잘 알려져 계신데 작가님만의 작업 방식이 궁금해요. 혹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작품을 탄생시키는지. 저는 이제 처음부터 그림을 그리진 않고요. 이렇게 타이틀을 다 정해요. 그래서 제일 큰 제목을 먼저 정하고 이제 거기에 이제 부제목, 뭐 챕터 제목 이런 식으로 정해서 그러니까 글 먼저 쓰고 이제 그거를 좀 정서를 덜어내서 이제 그걸 스케치로 옮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채색을 하고 그런 식으로 네, 그래서 차관 자체는 되게 러프하게 글로 하고 다듬는 과정이 그림에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글부터 쓰시고 그것이 이제 그림으로 네, 탄생하는 네, 그러한 네. 형태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작가님의 작품 속에는 인물들이 자주 등장을 하잖아요. 네. 그리고 인물들한테는 이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특징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눈인 것 같아요. 네, 네. 특유 약간 그 괄호로 표현한 듯한 그런 눈에는 어떤 의미가 또 담겨져 있나요? 그게 막 엄청 치밀하게 계획한 거는 아니었고 이제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정서가 이렇게 직관적인 걸 별로 안 좋아해요. 뭐 만약에 그리고 너무 많은 의미를 막 그림에 담아야 된다는 생각이 왜냐면 저는 그림에 대해서 사실 진지하게 생각하는 상태는 아니었고 정말 그냥 좋아할 뿐이어서 근데 좀 어떻게 조금 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릴 수 있을까 하다가 근데 눈이 있는 듯 없는 듯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냥 뭐 여러 가지 대입을 하다가 근데 제가 당시 책을 좀 많이 읽던 중이어가지고 책에서 되게 괄호 안에 막 여러 문장이 이제 들어가잖아요. 네, 이제 그쵸. 그때 근데 괄호 안에 있는 문장이 좀 뭔가 그런 애매한 지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그냥 괄호로 쓰게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 무서워하는 분들. 네, 그래서 무섭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뭐 그게 상관없었어요. 뭐 그냥 내가 좋아서 한 거니까. 그러니까 직관적인 감정에 대한 완전한 사람들한테 각인시키기보다는 어떤 애매한 것들을 표현하고 싶은 좀 더 그냥 자기 표정을 대입하기 쉬울 거라고는 생각을 했었던 거 어렴풋이 왜냐면 너무 이제 그림에 인물 표정이 환하게 드러나 있으면은 그게 바로 그 감정이 전달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그런 걸 피하고 싶어서 네, 괄호를 선택하게 됐어요.
네. 그리고 또 작가님에 대한 작품의 특징 중에 제가 또 여쭙고 싶었던 거는 네. 이제 신물에 하면은 떠오르는 그 색감이 있잖아요. 네, 네. 약간 네온 컬러 같기도 하고 네. 분홍이랑 보랏빛을 약간 네. 오가는 그 중에서도 약간 핑크가 되게 돋보이는 것 같은데 혹시 이러한 색감은 어떻게 추구를 하게 되셨고 또 어떤 의미가 또 담겨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여쭙고 싶었어요. 네. 처음 차관을 좀 러프하게 했다면은 색 정하는 거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서 이렇게 원래 이제 잡은 정서 자체가 이렇게 밝진 않아요. 보면은 스케치만 보면은 뭐 그냥 인물이 방에 혼자 있고 아니면 되게 뭐 어디 멀리를 응시하고 있고 근데 이렇게 좀 스케치 정서 자체가 조금 어둡다? 그런 게 가까워서 근데 그거를 너무 우울한 거 하면 이제 블루톤이 제일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블루톤을 하긴 싫더라고. 그래서 색 팔레트에 이제 여러 가지 색을 찍어보다가 사실 핑크색을 제가 좋아하는 색은 아니에요. 그래요? 네, 그래서 핑크색 물건 평소에도 전혀 사지 않고 그러는데 그게 그림에 얹어졌을 때는 되게 미묘하게 작용하는 지점이 있어가지고 이게 되게 재료로 잘 기능을 하는 색이면 내가 적극적으로 써야겠다. 그래서 이제 몇 컷에 쓰게 됐는데 지금은 이제 시그니처가 돼서 네. 네, 사실 핑크 하면 보통 떠올릴 수 있는 이미지랑은 또 다른 느낌을 보여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본 행사 홍보 과정에서도 많이 언급을 했는데 사실 제가 생각하기로는 팬이라서 드리는 말씀이기도 네. 한데 사실 분홍이라는 컬러에 약간 새로운 사용법을 개척하신 건 아닐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사실 작가님께서는 국내뿐만 아니고 네. 일본에서도 다양하게 활동을 하시고 또 사랑도 많이 받으시잖아요. 네. 사실 실제로 작가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듣고 계실 텐데 그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혹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일본에 진출까지 하게 되셨는지? 그게 좀 진출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런데 네. 이제 제가 SNS를 통해서 뭔가 데뷔처럼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 공유 장벽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뭔가 알고리즘이라고 하죠 요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뜨면은 이제 그게 일본까지 뭐 퍼져 나가고 이제 그렇기도 하고 이제 제 책이 이제 츠타야에서 판매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거 보시고도 연락을 온 것도 있고 그래서 뭔가 나는 일본에 진출해야겠다 이렇게 한 거는 아니었고 그냥 워낙 SNS 장벽이 이제는 거의 없다 보니까 그리고 또 가장 가까운 아시아다 보니까 네. 그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되기도 했어요. 그리고 또 친구들도 있어가지고 네. 그런 식으로 그 친구들이 이제 또 약간 창작 활동하는 친구들이어서 일본에 있는 친구들이. 네,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이랑 뭐 이제 이렇게 만나면은 이제 아름아름 알게 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사실 일러스트레이터는 프리랜서이기도 하니까 네. 이제 SNS나 혹은 다른 플랫폼을 통해서 자기를 어필을 또 잘 할 줄 알아야 되는 네. 역할도 필요하긴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작가님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리랜서이기도 한데 제가 그래서 몇몇 작가님들하고도 알고 지내다 보니까 막 네.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각자의 생활 방식이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네, 네.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프리랜서지만 약간 자기만의 출퇴근 네. 시간을 정해놓고 네, 네. 나는 이 시간에만 작업하고 이 시간에는 무조건 쉴 거야. 이렇게 하고 하는 분도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 그냥 평범하게 일상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보내다가 일이 들어오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영감이 떠오르거나 이럴 때 작업을 하시는 분도 있다라고 들었거든요. 네. 작가님은 어떠세요? 일과를 어떻게 보내시나요? 저는 활동 초반에는 이게 직업이 될 줄 몰랐던 상태로 너무 갑자기 막 여러 일이 하게 되면서 시간을 조절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되는 대로 이제 밤 늦게까지 마감하고 근데 그게 한 2년 정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몸이 되게 안 좋아지고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약간 내가 그림을 좋아해서 했는데 왜 이렇게까지 나를 축내면서 해야 되는지 좀 모르겠어서 그래서 이제 정비를 좀 했죠. 무조건 아침에 일어나서 이 시간까지 작업하고 주말에는 이제 무조건 쉬고 약간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은 일과가 똑같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좀 운동하고 고양이 챙기고 업무 메일 체크하고 뭐 일할 거 있으면 일하고 그다음에 이제 점심 때까지 개인 작업 하고 싶으면 하고 이제 그 이후로는 풀로 쭉 쉬고 주말에는 무조건 안 하고 아예 안 하고 네. 마감이 앞에 있어도 주말에 안 하시나요? 그래서 그 아예 타임라인을 드릴 때 저는 주말에 일 안 한다고 어. 말씀을 드려요. 안 그러면은 이제 보통 프리랜서다 그쵸, 보니까 주말에도 약간 일 하시죠? 이러는 그쵸, 거여서 그쵸. 처음에는 저도 그게 당연한 건 줄 알았는데
그렇게 워라벨이 하면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 주말에 일 안 하고 업무 핸드폰이 꺼져 있으니까 보통 이제 필요한 사항은 메일로 달라요. 이렇게 해서 좀 조정을 했죠. 그리고 주말에 일을 안 한다고 막 큰일이 막 일어나진 않고 아, 생각보다 네, 그냥 저는 괜찮거든요. 프리랜서가 아니지만 네. 주말에 일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제가 마음도 급하고 아. 막 얼른 해야 될 것 같고 안 아, 그러면은 맞아. 막 불안하고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랬는데 저도 조금씩 말씀처럼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것도 물론 저희 팀원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한번 저도 시도를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조율을 해보세요. 네, 그렇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창작자분들은 생활 방식도 다양한데 사실 고민도 되게 많잖아요. 특히 창작을 해야 되는 직업이다 보니까 특히 이제 본인의 그림 스타일이나 화풍 혹은 어떤 색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약간 고민들이 많은데 작가님께서는 처음부터 지금의 이러한 스타일을 추구하셨는지 아니면 어떤 시행착오를 겪으셨는지 그런 것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당연히 한 번에 잡히지 않았죠. 그냥 그러니까 막 그림을 체계적으로 시작했으면은 모르는데 이제 정말 우연히 이제 선물 받은 태블릿 때문에 시작된 거여가지고 근데 그러니까 제가 근데 좋아하는 게 있었어요. 뭐 벽에 이렇게 빛이 들이우는 거 같은 거. 근데 그거는 제 능력에는 물감으로 하기에는 조금 제가 기술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포토샵을 왜냐면 시각 디자인과 나왔으니까 다룰 줄 아니까 그럼 내가 이런 툴을 이용해서 좀 일단 한번 그려보자 했는데 하나 그리고 나니까 이제 레퍼런스가 계속 생겨나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 가장 그 작가 활동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이 저한테 물어보시는 것도 자기 스타일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사실 뭐 이렇게 하라고 루트를 알려드릴 수가 없고 그냥 저는 제가 좋아하는 게 뭔지 좀 잘 파악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개 해보고 최대한 많은 스타일로 해보고 이게 가장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바에 적합하다라고 됐을 때 이제 그거를 디벨롭하는 과정이 이렇게 있었죠. 그러면은 초기에 작업을 하셨을 때 네. 결과물들이 나왔을 거잖아요. 네, 처음에도. 네. 그런 것들을 스스로 피드백을 하셨나요? 아니면 SNS 같은 곳에 올리면서 사람들의 네. 반응을 보거나 혹은 뭐 같이 그림을 그리는 다른 창작자분들한테 보여주거나 이런 경우도 있으셨나요? 근데 이게 뭐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반응이 별로 궁금하지가 않았어요. 왜냐면은 정말로 작가 활동에 대한 왜냐면 작가는 정말로 순수미술 전공한 사람이 하는 거라는 개념은 저도 너무 있어서 저한테도 이제 작가라는 그 단어 자체가 되게 좀 벽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거에 대한 반응이 궁금하다 이런 건 없었고 그냥 내가 이렇게 그리고 싶었다. 근데 친구들이랑은 물론 이제 했죠. 그래서 근데 그게 리트윗 되는 걸 보면서 이게 뭔가 반응이 오기 시작할 때부터 조금 이제 그게 오히려 저는 의아했던 것 같아요. 이거를 왜 리트윗하지? 약간 그런 느낌이었었어요. 자신이 좋아하는 그림을 찾으려고 그럼 계속해서 고민을 하신 거네요.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그쵸. 그리고 막 화풍을 정립해야겠다는 그런 건 없었고 그냥 좀 정제돼서 그려보고 싶다 했는데 이제 그게 나왔던 거죠. 네. 그럼 한 가지 추가로 또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 작가님의 작업들을 보면은 사실 어떠한 막 일상의 모습들을 많이 담아 놓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네. 들거든요. 어떤 막 드라마틱한 이러한 장면들보다는 진짜 일상 속에서 막 엎드려 있거나 막 이런 그림들을 많이 네. 봤는데 그럼 혹시 이러한 작품들 안에 공통적으로 담기는 메시지나 혹은 약간 감정이나 이런 것들도 혹시 있으신가요? 근데 제가 타이틀 작업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근데 주된 그 소스는 똑같아요. 약간 기억에 관련된 걸 그리길 좋아하는데 뭐 특히 전시 작업할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큰 제목을 따라서 이제 뭐 그거에 대해서 스타일이나 그 줄기 같은 걸 맞추기 때문에 막 메시지를 담는 걸 좋아하진 않아요. 개인적으로. 왜냐면은 제가 그리고 싶어서 그리고 이제 그걸 전시를 올리거나 발표를 하는 순간 저는 좀 내 손을 떠났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네. 오히려 보는 분들이 자유롭게 봐주시는 걸 좋아하는데 뭐 메시지보다는 그냥 제가 그리고 싶은 정서라고 한다면은 이제 그때 뭐 방에 있을 때는 방에 있는 그림 많이 나오고 제가 뭐 일을 하느라 밖에 나가고 하면은 좀 실외 장면이 나오기도 하고 네. 그래서 저도 몰랐는데 좀 그렇죠. 제가 뭐 머리가 짧을 때는 주인공이 머리가 짧고 약간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러니까 저를 반영하면서 그리되 너무 약간
이게 이렇게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건 좀 피하는 편이에요. 오늘 정말로 유익한 말씀을 많이 듣게 된 것 같은데 사실은 저도 제가 이 분야에서 일을 하면서 네. 한 번쯤은 직접 뵙고 같이 일을 해보고 싶었던 제 나름의 약간 꿈의 작가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뿐만 아니고 많은 일러스트레이터 분들한테도 네, 네. 롤모델이실 것 같다라는 저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작가님은 혹시 롤모델이 있으실까요? 아니면 없으면은 뭐 어떤 되고 싶은 모습이나 그런 것들이 있으세요? 롤모델은 특별히 없고 너무 다 다른 걸 각자 하니까 근데 작업하면서 그리고 이제 좀 연차가 되고 저도 이제 좀 살면서 느낀 거는 좀 내가 나를 좀 잘 지키면서 해야겠다라는 그러니까 좀 최대한 좀 다른 사람한테 다정하게 대하고 나도 그냥 작업을 하면은 계속 그때부터 그냥 경쟁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경쟁 상대가 구체화되어 있지 않아도 뭐 내가 이전에 했던 작업이랑 경쟁해야 되고 아니면 그 비슷한 동시대에 활동하는 전시랑 경쟁해야 되고 약간 그런 게 있어서 이거를 내가 마음을 잘 잡지 않으면 되게 힘들어요. 사실 오래 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저도 물론 이제 언제든 그만둘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하지만 그래서 뭔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냐고 하면은 좀 다정하고 좀 건강해서 이렇게 정말 나중에 이렇게 죽기 전에 뭔가 이렇게 주마등처럼 지나가잖아요. 그때 그래 그래도 한번 고양이 더 만지고 내가 그리고 싶은 거 그리고 뭐 그렇게 되면 좋겠다라고 지금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 작업에 막 연연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잘 안 돼도. 네. 쉽게 말해서 약간 일하고 본인의 삶을 딱 구분지어서 네, 행복을 네. 찾을 수 있는 방법을 네. 이렇게 찾으시는 거네요. 그렇게 안 하면은 오래 할 수는 없는 직업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근데 다른 분들은 어떨지 저도 모르겠어요. 되게 공감하는 부분이고 사실 저도 그런 거를 찾으려고 머릿속으로는 생각을 네, 되게 네, 많이 해요. 네. 일에만 몰두하지 말고 이러다가 혹여나 일만 보고 살다가 내 일이 잘못돼 버리면 너무 무너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 스스로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라는 생각을 혼자 맥주 한 캔 먹을 때 하는데 먹고 자고 일어나면 또 일만 하게 그쵸. 돼가지고 아직 저는 실천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음 질문 이어서 드리면은 네. 그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창작자들이 하는 고민들이 특히 젊은 창작자분들이 하는 고민들이 자신의 스타일에 대한 고민도 있겠지만 이제 20대 혹은 뭐 청년으로서의 저희가 흔히 할 수 있는 고민들도 많이 갖고 있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작가님의 이제 20대를 한번 돌아보시면은 어땠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 네, 설명하실 수 있는지 그리고 어려운 점들이 있었다라면은 어떻게 헤쳐나가곤 했는지 그런 에피소드가 있으면은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20대요? 20대 때 뭔가 좀 제 성격이 되게 좀 무대뽀예요. 그래서 그냥 해야겠다 하면 당장 해버리고 잘 몰라도 무조건 하고 약간 그런 식이어서 근데 고민은 있었죠. 왜냐면 이제 내가 오래오래 할 수 있는 직업을 찾아야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모르다가 그냥 내가 그러면 지금 당장 뭘 하고 싶은지 생각을 했을 때 그냥 뭔가 만드는 거다. 그래서 그럼 그때 그렇게 시작을 했던 거고 근데 처음엔 제가 그림 그리기 전에 독립출판을 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출판 디자인도 하면서 내가 만들고 싶은 내용도 넣으면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이쪽 계열의 직업에 대한 좀 간을 보려고 했어요. 왜냐면 잘 모르니까 아예 이제 바탕 지식이 없는 상태였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냥 무조건 그냥 별 생각 없이 했던 거 너무 많이 고민을 하면은 모르거든요, 사실. 해보기 전까지는 그쵸.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20대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30대가 됐으니까 그런데 20대에서 그냥 무조건 해봐라고 하면 사실 너무 불안하죠. 저 같아도 지금은 이제 아는데 제가 20대에 누가 나한테 그런 말 했으면 되게 재수 없었을 것 같은데. 책임질 거야, 말이죠. 네, 근데 그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그냥 하면은 내가 아예 모르던 것도 보이는 게 있고, 물론 이제 막 마음대로 안 될 때도 더 많죠. 그래서 내 대신에 내가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 각오가 조금 있고, 근데 나는 이걸 무조건 일단은 해봐야겠다 했을 때 해보고 그냥 아니면 안 하면 되는 거니까. 왜냐면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막 내가 이거 아니면 안 돼. 이런 정신도 물론 이제 도움이 될 때가 있겠지만
막 미리 막 너무 불안해하고 그럴 필요는 이렇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지나 보니까 사실 저도 아는 건데 그 당시엔 저도 물론 몰랐었죠. 맞아요. 사실 고민을 혼자 하면은 진짜 네. 해보지 않으면 어차피 해보기 전까지 모르잖아요. 네, 될지 안 맞아요. 될지. 네. 물론 고민하는 거는 중요한 행위이기는 하지만 저도 사실 시간이 조금이라도 있을 때 뭐 하나라도 하고 싶은 거 해보고 실패도 해보고 네.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네, 네. 어떤 분들은 사실 도전했다가 실패했을 때 잃는 것들이 힘들다라고 말씀할 수도 있고 사실 맞아요. 그런 것도 저는 존중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네, 네, 저는 네, 생각을 해요. 네. 각자만의 기준이 있는 네, 거니까. 그래서 저도 말씀하셨던 성격이랑 저도 사실 비슷한 성격이기는 해서 저도 지금 현재 진행형이기도 네. 하고 되게 공감이 가는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혹시 공식적인 마지막 질문인데 네.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던 네. 우리 20대들 혹은 20대가 아니어도 우리 청년들 고군분투하고 있잖아요. 각자의 네. 자리에서 지금 응원의 메시지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보고 할까요? 네, 여기 보고 해주시면 사실 저도 20대 때 그리고 지금도 되게 불안해요. 이 직업 자체가 안정적인 직업이 아니다 보니까. 근데 내가 뭔가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마음만 조금 잘 돌보면은 할만하고 그리고 사실 저는 뭐 무리하는 시간도 물론 필요하겠지만은 제가 20대 때는 막 너 그 정도 했으면 잘했다 약간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다 각자 자리에서 되게 잘하고 계실 것 같은데 그거를 본인만 모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무 나를 이렇게 재촉하거나 자책하지 마시고 그냥 최대한 이제 나를 돌보면서 했으면 좋겠고 마음도 안 다쳤으면 좋겠고 네. 그래서 잘 되실 거예요 무조건. 네. 감사합니다. 저도 들으면서 되게 감동받는 이야기였어요. 네, 지금까지 신모래 작가님의 정말 알찬 이야기를 들어보았는데요. 사실 제 작은 버킷리스트도 이뤘다라는 생각이 드는 시간이에요. 사실 야스 라이브가 라이브 스트리밍 토크쇼이겠다. 이제 여러분하고 소통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하는데 저희가 사실 SNS를 통해서 작가님에게 궁금한 이야기들을 조금 공모를 했었어요. 네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3가지 질문들을 저희가 한번 추려보았는데 네. 한번 하나씩 순서대로 작가님한테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드려볼게요. 네, 첫 번째, 작가님의 그림을 통해 힐링도 되고 많은 위로를 받고 있어요. 작가님만의 힐링 방법은 어떤 게 있나요? 네, 어떠세요? 작가님은 이제 힘드시거나 힐링이 필요하실 때 어떤 걸 하세요? 저는 뭔가 힐링을 모르겠는데 그냥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은 있어요. 저는 게임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게임 친구들이랑 게임하거나 아니면은 좀 오래 걷거나 이렇게 하고 근데 막 힐링해야지 약간 이런 스타일 아니에요. 약간 그때그때 닥치는 대로 약간 해소하는 스타일이어서 게임하고 그래요. 컴퓨터로. 네, 온갖 게임을 다 해요. 그럼 게임은 보통 어떤 종류 좋아하세요? 저요? 저 총 쏘는 것도 하고 오, 네. 비디오 게임도 하고 그래서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약간 네, 좀 너무 감성적인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한편으로는 좀 이렇게 좀 과격하게 풀고 되게 의외네요. 네. 그런가 봐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약간 쌓였던 그러한 뭐라 해야 되지? 그럼 말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에너지를 그쪽으로 푸는 약간 그런 느낌인 건가요? 워낙 게임을 너무 어릴 때부터 좋아했어가지고 네. 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다음 질문은 최근 작업을 하실 때 사용하고 싶은 색은 어떤 게 있나요? 그리고 지난 전시에서 페인팅과 드로잉을 선보이셨는데 앞으로도 해당 방법으로 작업을 이어가실 예정인가요? 네, 작가님 팬분이 남겨주신 것 같은데 지난 전시도 한번 방문을 하셨었나 봐요. 어떠세요? 일단 전시 들러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지금은 핑크 베이스가 아직은 저한테 매력적인 색깔이어서 핑크를 계속 쓰고 싶고 조금 더 섞고 싶은 게 있으면 제가 다음 시리즈 준비하는 건 살짝 무지개 톤이 들어가요. 그래서 아직은 핑크 베이스를 더 써보고 싶어요. 제가 아직 뭐 다 완전히 다 알진 못해서. 네. 그리고 페인팅 같은 경우는 이제 저도 너무 디지털 일러스트레이션 하다 보니까 이제 시장을 조금 더 넓혀야 된다는 그 시기가 와서 시작한 것도 있고 또 그 전시에서는 이제 그림에 등장하는 다른 그림이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그 그림에 등장하는 그림인데 그 인물이 그린 것 같은 페인팅이 필요해서 이제 하게 된 건데
아마 다음 전시에서도 섞어서 하려고 해요. 네. 그러면은 페인팅이나 드로잉 외에도 혹시 또 준비하시거나 관심 있으신 분야도 아. 있으세요? 영상 작업을 이제 하고 있어가지고 영상이면 애니메이션, 근데 아예 영상이요? 막 엄청 장황한 애니메이션은 네 약간 제 그림이 움직이는 건데 네네. 제가 매끄럽게 움직이는 것보다는 조금 정적으로 움직이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그냥 그림이 멈춰 있는데 살짝살짝씩 이렇게 움직이는 거. 그래서 그런 작업을 올렸을 때 좀 몰입감이 있는 것 같아요. 전시에선 특히 그래서 영상도 같이 다음 전시에서 하려고. 되게 기대가 되네요. 그러면 그런 거 이제 SNS에도 올려주시는 거죠? 영상 작업들 나오시면. 네, 아마 그렇게 해서 반응도 조금 보고. 반응 되게 좋을 것 같고 저도 되게 기대가 되는 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질문을 한번 넘어가 볼 텐데 이번 고양이가 또 언급이 되네요. 고양이를 좋아하신다고 하셨는데 고양이 키우시죠? 네, 두 네. 마리. 네, 고양이 그림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즉석 고양이 그림 가능하신가요? 저희가 여건상 그림을 그릴 수 없는 환경이라서 그림은 보여드리기 어려울 것 같은데 앞서 여쭤주신 거는 답변이 가능할 것 같아요. 작가님 고양이 실제로 키우시는데 네. 고양이가 그림에 많이 등장을 안 하신다고 하시는데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요새 좀 나오는데 그래도. 좀 근데 나오세요? 그럼 이전에는 좀 안 나오셨어요? 이전에 아예 없었어요. 근데 키우면서 저도 모르게 조금씩 이렇게 등장을 시키게 되는데 그게 아무래도 다른 그림에 비해서는 적어서 많이 없어 보이긴 할 것 같은데 저도 모르게 조금씩 넣으려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요새는 그러니까 만약에 뭐 클라이언트 잡이라도 동물이 등장했으면 좋겠다 하면 좀 고양이한테 좀 편애적으로 네네네. 하고 그럼 그런 클라이언트 잡에서 예를 들어서 고양이를 그린다 그러면은 키우시는 친구들이 들어가나요? 아니면은 다른 친구들을 데려오나요? 제가 키우는 애들을 그리려고 해요. 근데 그 일에 따라서 이게 좀 내가 이번 일은 좀 재밌게 하고 싶다고 하면은 그냥 키우는 애들을 넣고 아니면 그냥 좀 이게 좀 건조하다 그러면은 그냥 아무 모델이나 잡아서 넣고 근데 뭔가 동물이 등장해 하면은 고양이를 저도 모르게 그러면 지금까지 공개하셨던 고양이가 나온 그림들 중에 이제 작가님께서 키우시는 고양이랑 아닌 고양이가 혹시 섞여 있나요? 그러니까 다른 그림들이 이렇게 있나요? 아마 섞여 있을 거예요. 근데 제 고양이를 보지 않으면 모르실 거예요. 혹시 고양이 인스타gram 볼 수 있나요? 고양이요? 고양이 제 신모의 계정에는 없을 건데. 그래요? 네, 근데 고양이 계정이 있긴 한데 그게 비공개여가지고 제가 그러세요? 한번 나중에 그냥 올려드릴게요. 나중에 올리시면은 그 그림에서 신모라 네, 작가님 네. 고양이를 찾아보는 것도 나름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그러면은 남겨주셨던 질문은 여기까지 여쭙는 걸로 하고 남겨주신 이제 참여자분들에게도 답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라이브로 보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한번 네. 소통을 가져보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쪽에 채팅을 통해서 질문을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확인을 하고 몇 가지를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한번 편하게 남겨주세요. 볼까요? 좀 가까이서 봐도 될까요? 네네.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고양이들만 그린 전시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말씀도 있네요. 고양이는 진짜 진리라고 하시는데 작가님 다음 전시는 언제일까요? 이 질문이 있는데 혹시 전시 계획 있으세요? 내년에 계획이 있는데 아직 일정은 조율 중이긴 해요. 근데 내년에 해요, 전시를. 그래서 제가 가까워지면은 공지를 하는 걸로 할게요. 아직은 확실하게 정해진 부분이 네, 없어서 일정이 좀 말씀하기가 조율이 조금 필요해서. 어려우신. 그리고 다음 질문이 또 있는데 그 작가님은 슬럼프 오신 적이 없나요? 네,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기는 해요. 혹시 작가님은 이전에 뭐 슬럼프나 그런 것들 없으셨어요? 왔죠. 왜냐하면 활동한 지 이제 2년쯤 되니까 제가 활동 시작하고 너무 빨리 모든 게 진행됐었거든요. 갑자기 막 일도 큰 기업이랑 하고 뭐 전시도 되게 큰 데서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저는 적응이 안 된 상태에서 일이 벌어지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근데 이게 이렇게 해야 될 건 아닌 것 같다. 그래가지고 한 2년 정도는 좀 작업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게 있었는데 근데 저는 그래도 그냥 계속 그리는 것 같아요. 그게 해소될 때까지. 그러면 특정한 슬럼프 해소를 위한 어떤 뭐 여행이나 이런 행위들을 한다기보다 본인의 현재에 집중하면서 약간 해소하는 그러한 느낌인 거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저는 근데 좀 기분이 안 좋으면 순환버스 타는 걸 좋아해요. 버스 여행. 네, 그러니까 왜냐 순환버스가 타면은 이렇게 한 바퀴 돌고 탔던 그쵸, 그쵸. 자리로 이렇게 돌아오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돌아올 때까지 좀 생각을 하고 괜찮다. 그걸 정리를 하고 집에 와서 일단 푹 자고. 그거 진짜 괜찮네요. 저도 한번 해봐야겠어요. 아, 예, 진짜로 해보세요. 처음 들었는데 네, 되게 진짜 좋네요. 한 질문 한두 가지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질문인데 일본에서 활동하시잖아요. 그리고 인스타 보면은 일본어도 곧잘 올리시는 것 같던데 따로 배우시는 거예요? 일본어는 배우진 않았고 그냥 제가 오. 언어를 좋아해요. 그래서 원래 그 미대 말고 제 비실기로 미대를 갔는데 어문학부 대학에 붙었었어요. 원래 사실은. 근데 저는 이제 영화 번역을 하고 싶어서 불문과를 가야겠다 우와, 했는데 네. 불문과가 됐는데 미대도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미대를 갔죠. 그래서 네. 그러면 일본어는 배운 적이 아예 없으세요? 네, 배운 적이 없고 근데 친구들이 아까 말했던 우와.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대화하면서 좀 이제 늘 와, 그럼 거의 약간 언어 천재신 거 아니요, 아니에요? 언어 천재는 아니에요. 저는 근데 그 좀 자연스럽게 익히게 되긴 했어요. 우와, 신기하다. 친구들도 있고 또 뭐 영화 드라마 같은 거 봐도 하고. 저도 한때 영어 공부를 진짜 열심히 했었는데 한때는 좀 잘한다라는 자부심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 까먹어가지고 전 언어 쪽은 약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잘한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면 잘했던 거 아닐까요? 근데 잘 했던 거니까 그래. 지금은 아니라는 점이.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역시 천재라고 남겨주시기도 했네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일본에는 어떻게 진출하게 되셨나요? 남겨주셨는데 사실 아까 인터뷰 네, 과정에서 말씀해주셨던 부분이기도 하죠. 네. SNS를 통해서 네, 네. 점차 알려지면서 진출하게 되시기도 했고 치타야에서도 실제로 한번 네. 마켓 참여하신 적도 있으시고 그렇다라고 들었습니다. 이 질문 정말 마지막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굿즈를 더 이상 내실 생각이 없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안 될까요? 라고 애원을 해주시거든요. 지금 저는 작가님 전시 갈 때마다 하나씩 모으는 행복이 있었거든요. 네, 팬심이 느껴지는 질문인데 이 질문 한번 마지막으로 답변 부탁드릴게요. 굿즈를 제가 활동 초에 너무 많이 만들어가지고 왜냐면은 제가 하는 일이 콜라보일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 그 기업이 뭔가 만들려는 굿즈에 제 그림이 얹어지고 그러니까 그런 식이어서 네, 사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림을 좀 더 오래 하려면 굿즈로 소모되는 부분이 좀 적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한 당분간은 만들 생각이 없어서 네. 그러면은 이미 시중에 나와 있거나 이런 것들을 구매하시거나 막 스티커나 이런 것도 아직은 계획이 없으신 거죠? 네, 근데 재고가 아직 있을 텐데 그거를 나중에 그런 기회 있으시면 한번 오픈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네, 또 다들 또 원하시니까. 네. 네, 아무튼 저희 시간 관계상 라이브 채팅 질문은 여기까지 받는 걸로 하고 다음 순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희가 사실 SNS를 통해서 저스트 서잇이라는 코로나 응원 캠페인을 진행을 했습니다. DM을 통해서 청년들 혹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피소드나 응원 메시지를 공모받는 이벤트였는데 오늘 다양한 참여자분들의 이야기 중에 한 가지를 제가 골라봤어요. 한번 공유를 해드리고 싶은데 네, 이렇게 남겨주셨거든요. 저는 코로나가 종식되면 찜질방이 너무 가고 싶어요. 피로가 쌓였을 때나 어릴 적 친구들을 만날 때 종종 가곤 했는데 막상 정말 못 가는 상황이 되니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사실 저도 찜질방 진짜 좋아하고 혼자 가서 막 머리 비우고 할 때 가끔 가는데 요즘은 아예 갈 엄두조차 안 내게 되더라고요. 작가님한테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작가님은 코로나가 종식되면 가장 먼저 뭘 하고 싶으세요? 저는 영화관 가는 거지. 영화관 가서 이제 새 타임 영화를 내리 볼 때도 있어요. 그래서 영화 3개를? 네, 영화 3개를 그러니까 그렇게 좀 그러니까 영화관에 입장하는 순간이랑 그런 걸 좋아해서 그래서 영화관 가서 마스크 벗고 팝콘 먹어 그쵸, 먹고 그쵸. 싶어요. 네. 되게 좋은데. 지금 이제 못 하니까. 맞아요. 저도 영화관 진짜 좋아하고 영화 보는 거 좋아하는데 네. 최근에는 간 기억이 없는 것 맞아요. 같아요. 물론 이런 것들 때문에 모두가 힘들긴 하겠지만 사실 안전이 최우선이기도 하니까 다들 잘 이겨내는 시기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토크의 하이라이트죠. 그리고 어쩌면 아시는 분들은 가장 기다리셨을 시간이기도 한데 작가님 이번 야스라이브를 위해서 특별한 작품을 준비해 주셨잖아요. 네. 제가 이제 한번 꺼내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네. 간단하게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네. 작가님이 이렇게 신발에다가 커스텀을 해주셨는데 한번 간단하게 어떻게 작업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게 에어포스잖아요. 그래서 네.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약간 너무 신발에 많은 칠을 하고 싶진 않고 제가 워낙 좀 평소 그림도 절제하면서 그리는 편이니까 근데 그래도 좀 재미있는 메시지를 담고 싶다고 생각하는데 에어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에어가 되게 유행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네. 약간 그런 식으로 나 너한테 좀 따뜻한 에어허그를 주고 싶다 그렇게 되게 흥미롭네요. 그런 식으로 하고 색감 그냥 제 시그니처 색감을 음, 쓰고 싶었고 근데 그런 좀 귀여운 메시지를 담고 싶었어요. 정말 너무 갖고 싶네요. 사실 이 작품은 나이키 스니커즈 죄송합니다. 네. 이 작품은 나이키 스니커즈 홍대에서 협찬해주신 나이키 에어포스 1의 작가님의 개성을 담은 커스텀 슈즈인데요. 이 작품의 주인공이 될 기회는 앞서 말씀드렸던 저스트 서잇 캠페인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그 기회가 돌아갑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추천 박스를 준비를 해왔고 여기서 작가님께서 한 가지 번호를 뽑아주실 거예요. 뽑아주신 분들께는 저희가 개별 연락을 드려서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추첨을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 이게 1번부터 36번까지 있어요. 네. 혹시 가장 좋아하는 번호가 있다면 몇 번이세요? 11번이요. 11번. 네. 그럼 한번 11번이 나올지 한번 추첨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휘저어 주시고 뽑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한번 꺼내 주시면은 35번. 35번. 네. 35번 보여주시죠. 한번 그래도 인증을 해야 되니까. 35번 당첨자님, 축하드리겠습니다. 이 작품은 저희가 개별 연락을 드려서 택배를 통해서 배송해 드릴 예정이고, 아직 당첨되지 못하신 분들도 아직 그 다음 순서가 2번이나 남아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시간이 지났어요. 작가님, 긴 시간 동안 제 질문 공세를 견디느라고 너무 수고가 네. 많으셨는데, 혹시 간단한 소감 한마디 여쭤도 괜찮을까요? 이런 식의 라이브를 제가 처음 해봐가지고 되게 어색했는데 또 하다 보니까 시간이 되게 빨리 가서 재밌게 했나 봐요. 네. 그래서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준비하시느라고 그리고 감사합니다. 또 코로나 때문에 직접 만나 뵙지 못해서 아쉽지만 그래도 이렇게라도 오늘 대화 나눌 수 있어서 되게 즐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야스라이브는 이제 잠시 쉬는 시간을 가진 후에 다음 작가님과 돌아올 예정인데요. 쉬는 시간 동안 잠시 화장실도 다녀오시고 그래도 금방 또 이어지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작가님과 4시 정각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신문호 작가님 다시 한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